추상이란 근본적으로 본디, 추상이란 본디, 구상으로부터 출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구상으로부터 출현하는 것은 분지가 되지 않는 것은 구상의 영역에 속하고, 분지가 돼서 보여주는 거, 이게 분지의 의미, 즉 나무 분지처럼 것이 보여주는 형상의 모습이 추상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모든 사진을 둘레지의 추상론을 본다면 우리가 무조건 구상의 반대로 추상사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추상론의 이론하고는 상충될 여지가 많습니다. 즉 형태를 안 보여주는 것, 즉 삭제돼 버린 것이지 그 자체가 추상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추상사진이 안 되는 게 없죠. 다 추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게 본디 구상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눈속임으로 추상적으로 보여준 것 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추상의 들레지의 추상론을 한번 해본다라면 추상의 의미를 알고 추상사진에 다가가는 것과 나름대로 추상이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의 추상은 얼마만큼 큰 차이가 있느냐. 생각하는 추상의 의미를 들려주는 한 번쯤 인식 제고를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뭐가 추상입니까? 무슨 사진이 추상사진입니까? 우리에게 추상사진이. 네. 뭐가 추상일까요? 추상회화에서는 훨씬 쉽게 이야기됩니다. 추상회에서는. 왜? 선에 의해서 둘레주는 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을 가지고. 우리 사진에서 선이 어떻게 나옵니까? 사진에서는 선이 나오기가 어렵죠. 그건 우리가 선을 선택해서 취할 수밖에 없어요. 회화는 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선. 그러니까 추상회화는 너무 쉽게 추상이 가능합니다. 왜? 예측되지 않은 선이기 때문에. 회화에서의 선은 예측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진에서는 어디 있습니까? 사진에서는 없어요. 이미 다 예측돼 있고 이미 다 구상화되어 있는 거죠. 그 부분을 딸 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은 가능하죠. 하늘에, 맑은 하늘에 제트기가 연기를 품고 가는데 그 연기가 어떻게 퍼질지 모른다. 이건 추상입니다. 구름도 마찬가지죠. 하늘의 구름이 어떻게 형성될지 모른다. 이건 추상이에요. 이건 다 들레지의 추상론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왜? 예측 불가능합니다. 구상적인 거에서 어떻게 알 수 없게 분지와 추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선들은 가령 우리가 아스팔트의 선이라든지 가로등의 선이라든지 이것은 추상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딱 그 부분만 따내고 이것을 형태가 없는 거기 때문에 추상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둘레지의 추상론에 의하면. 구상이 섞여져 버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중첩해버리거나. 우리가 해리 켈란의 시카고 학파들 60년대에 시카고 그 뉴바우하우스에서 사진들 우리가 추상사진이라고 합니다. 그 추상은 중첩이에요. 멀티플이죠. 해리 켈란이나 아론 시스킨트나 사진들 많이 보게 되죠. 펜드럼, 어둠 속에서 불빛을 돌리면 그게 추상입니다. 왜? 어떻게 방향성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방향성을. 형태를 알 수 없게 만들어지지 모르기 때문에 추상사진이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 필름에다가 계속해서 구상적 이미지를 중첩시켜 보세요. 그것이 추상이 되는 겁니다. 왜? 방향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추상이지 형태가 없다고, 형태가 없는 거라고, 또는 형태가 없이 보여주려고 이것이 추상사지다는 것은 둘레지가 보기에는 그것은 추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추상이라 함은 결국은 구상으로부터 오되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게 만들어진 형상을 추상이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첩이라는 것, 혼성이라는 것이 엔드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요. 그리고 즉 가지가 분지치는 것이 계속 하나의 이미지가 중첩해서 그리고 또 그리고 위에다가. OR는요, 둘레지의 추상에 거대한 나무 추상적 기계가 나오는데 배병우의 종주 소나무요.
배병우의 경주 소나무를 우리가 그것을 추상사진의 영역에 둘 것이냐 구상사진의 영역에 둘 것이냐를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또 하나, 배병우의 제주 바다를 추상사진으로 해야 될 것이냐 구상사진으로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간단한 샘플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오류를 범하고 있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배병우의 소나무를 추상사진이라고 범죄에 속할 수 있을 건가, 아니면 구상사진의 영역에 속할 것인가를 일반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죠. 배병우의 소나무는 구상입니까 추상입니까? 구상이죠. 그럼 배병우 소나무가 하늘만 찍어서 돌려버린 사진들 있죠.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은 구상입니까 추상입니까? 그건 주상인 거예요. 똑같은 소나무를 찍었어요. 그런데 배병우의 소나무에서 구상의 범주와 추상의 범주를 나눈 것은 바로 그렇게 흔들어 버린 것은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소나무를 대상으로 찍었지만 이럴 때 형상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상성을 띄워줄 때 우리는 추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제주도의 바다, 블랙 앤 화이트만 있죠. 산만 있죠. 이것은 구상사진입니까 추상사진입니까? 그런 사진은 구성사진이라고 합니다. 추상과 구성을 헷갈리지 말라고 다시 들려주는 이야기하죠. 그것은 컴포지션이에요. 앱스트랙션이 아니에요. 앱스트랙션이 뭡니까? 추출하다는 겁니다. 추출한 것은 무엇으로부터 추출된 것이냐 항상 있어야 돼요. 구성사진과 추상사진이 혼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성사진이라는 것은 추상사진하고는 본질적으로 틀리는 것이고, 구성사진은 추상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구상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구성사진은. 즉 말하면 구성적이다 하면 디자인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자인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은 그것은 저형의 포메이티브에서 오는 겁니다. 저형 논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형 논리, 우리가 훗날 구본창의 형식과 구축과 해체에서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될 겁니다. 구축과 해체에서. 그래서 포메이티브, 즉 저형의 원리에서 적용되는 컴포지션은 이것은 추상도 적용 가능하고 구상도 적용 가능합니다. 이것은 컴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디자인 개념이에요. 근본적으로 다르는 거죠. 이게 혼동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들려주는 나무기계, 즉 거대한 나무를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13페이지 한번 보죠. 제일 밑에 하단에서 두 번째 줄이요. 구체적인 형상에 끊임없이 그리고를 반복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추상을 단순한 조형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내러티브가 배제된, 즉 절단된 단순한 형태의 디자인이죠. 디자인 형태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심각하게 다가온다. 둘레즈는 그리고라는 추상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추상적 기계라는 사용하는데, 바로 추상적 기계인데 그것이 해아에서는 잭슨 펄럭의 액션 페인트를 한번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칸딘스키의 기하학적 추상을 분석하고요. 잭슨 펄럭의 액션 페인팅이나 칸딘스키의 기하학적 추상은 모델이 안 됩니다. 이론이라 하면 확실증적이야만 돼요. 그래서 철학자인 둘레즈가 봤을 때 칸딘스키의 기하학적 추상이나 또는 잭슨 펄럭의 액션 페인팅, 즉 드립 페인팅은 충분히 추상적인 언급을 가지만 이것을 추상론으로 이론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형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가장 과학실증적 이론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본 거예요. 둘레즈가. 찾아서 나온 게 거대한 나무예요. 둘레즈는 거대한 나무를 들고 오는 거예요. 나무는 나무대 거대한 나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말하고자 하는 추상적 기계, 추상을 보여주는 기계입니다. 추상을 보여주는 기계가 거대한 나무예요. 추상을 보여주는 기계가. 그래서 추상적인 변화무쌍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무쌍해요.
왜 변화무쌍해야 되냐? 알 수 없어야 되니까요. 방향을 예측할 수 없어야 되니까요. 변화무쌍하다는 것은 구름이 변화무쌍해요. 그 다음에 제가 아트에 그 민병헌의 사진에 대해서 리뷰를 썼는데, 민병헌 사진의 추상은 어디 있느냐? 안개는 추상이 아니다. 바로 플로, 즉 물의 형상이 추상입니다. 이번 민병헌 보셨죠? 바로 그것이 추상이에요. 그 물은 예측할 수 없는 형상이에요. 컴포지션이기 때문에 추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물인지를 알잖아요. 우리가 물이 안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물이라는 걸 안다는 것은, 그것은 물이 이미 형상을 가지고 있는 구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민병헌 씨가 보여주고 있는 그 프로화를 우리가 추상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 형상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 수 없어요. 누가 형상을 알 수 있을 겁니까? 안개는 원근이 있고 여백이 있어요. 둘레즈가 말하는 잭슨 폴럭의 페인팅은 올로보입니다. 즉 프레임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 올로보예요. 안개 추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즉 흐름, 플로우는 물이라는 구상을 알 수 없는 추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게 물인 것을 알면서도 이 사진을 추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뭘 알 수 없어? 우리가 분명히 그 물이라는 구상을 알면서도 바로 알 수 없는 형상을 출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민병헌의 흐름은 추상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민병헌의 잡초의 사진하고 똑같은 출발점을 갖는 거예요. 민병헌은 흐름을 그냥 물의 흐름을 찍은 게 아니라 이미 잡초의 추상성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미 줄기의 의미를 알았다는 거죠. 그 민병헌의 후루화는 그 모토가 잡초에서 오는 겁니다. 잡초의 추상성을 물의 흐름으로 땡겨오는 거예요. 안개는 잡초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을 올로버, 물 하나를 가득 채워서 알 수 없는 추상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럴 때 그런 사진을 추상사진하고 구성사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둘레즈는 바로 나무의 몸통과 나무의 가지와 나무의 뿌리, 즉 밑에 줄기를 세 가지로, 가지, 몸통, 뿌리로 단계를 합니다. 추상의 정도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추상의 정도. 나무, 가장 구상적이죠. 몸통. 나무의 몸통은요, 가장 구상적이에요. 따라서, 자, 우리 하나의 거대한 나무를 사진 찍는다고 해봅시다. 나무 몸통을 찍으면 그것은 추상이 되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나무 가지를 찍으면 그것은 구상이 추상의 경계선에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둘레즈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방향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예측 불가능할 정도가 몸통보다는 가지가 세지만 나무의 뿌리보다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뿌리는 정말 모른다는 겁니다. 뿌리는. 우리가 고구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구마 줄기와 고구마 몸통과 고구마 이 뿌리를 한번 봅시다. 뿌리. 네, 뿌리는 알 수가 없어요. 갈수록 더 추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추상이란 무엇이냐? 추상이란 무엇이냐? 추상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의 형을 가지되 알 수 없는 형이야만 추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알 수 없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았다는 거에서 출발한 추상이야만 한다는 거죠. 지각되는 거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각되지 않고 우리가 감각되지 않는 거에서 나올 수 있는 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추상론을 과학적 실증주의로 말하려면 모집 하나의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델을 거대한 나무로 본 거예요. 거대한 나무에서의 세 가지 상태를 추상의 정도, 추상의 깊이, 또는 구상과 추상의 중간, 또는 구상, 좀 더 구상적인 것과 좀 더 추상적 왜 가능하거든요. 이미지는. 완벽하게 추상되는 게 있고, 완벽하게 구상적인 게 있고, 구상과 추상의 중간에 걸쳐 있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것이 이 거대한 나무를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고, 자, 들레즈가 도입한 거대한 나무라는 추상적 기계는 추상의 의미를 설명할 때 적절한 본보기를 제공한다. 몸통은 구상의 영역에 속한다. 가지와 뿌리는 추상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다. 요컨대 몸통이 명료하게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구상적 부분이라면 가지와 뿌리는 도저히 방향성을 예측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추상적 부분에 속한다. 여기서 둘레즈는 분명히 뿌리가 가지보다는 훨씬 더 추상의 영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단히 그리고를 해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를 파생하는 분지와 분산, 분지와 분산이 바로 둘레즈가 말하고 싶은 추상의 의미는 바로 감각의 논리에서 여기서부터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 즉 사물은 근본적으로 추상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여기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추상이다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본디 추상이었다. 동의합니까? 세상은 본디 추상이었는데 인간이 다 구상적으로 만들어놨다. 원래 추상이었다는 거죠. 인간이 구상화시켰다는 거죠.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